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구려의 폐망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고구려가 폐망한 것이 조선 팔도 내에 평안도 평양에서 폐망했다고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남제서 권 58지역에 백제의 오도독부인 동명과 덕안이 있고 그 지역에 동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성과 동황성은 조선 팔도 내에 없다. 그렇게 드릴 수 있고, 조선 팔도 내에는 별도 고구려 한성이 평양에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별도 한성은 302년부터 503년 사이에 이 땅을 가한 지역으로 다스릴 때의 별도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교과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구려는 지금 만주 지방 지역에 국내성이 있었고 현재 평양으로 평안도 평양으로 내려와서 평양에서 폐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백제도 지금 공주 부여 지역에서 폐망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련이 우리 삼국사하고 동의전에서 조선 팔도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숨긴 그 상태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삼국사 46권에 있는 최치원이 삼환을 얘기할 때 인용한 최치원의 말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지금 5줄, 여기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것은 5줄입니다. 5줄에서 만변한 질환이란 그 삼국을 표시하고 마하는 고구려가 되고 변하는 백제가 되고 진하는 신라가 됐다는 것이 이제 이련이 인용한 부분이고, 이련이 외면한 부분이 고구려 백제의 전성시 강병백만으로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인제노를 다물하여 장안정부의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 수나라가 폐망한 것도 고구려 요동성을 침범한 때문이다. 경계를 침범한 때문이다. 고구려의 경계를 침범한 때문이다 라는 글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 이 5줄에서 삼환을 얘기했으니까 삼환이 삼국이 된 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엔제노에 있었다면은 요 5줄에서 삼환이 어디 있었느냐? 유엔제노 5월 지역에서 찾아야 된다. 고구려 백제 신라도 유엔제노 5월에서 찾아야 된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련이 여기서 딱 가운데에 마하는 고구려고 변하는 백제고 진하는 신라가 됐다는 거 요것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다 숨겨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이거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연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호 이익은 이 글귀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남겼다라고 얘기하고 웃긴다, 가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이 얘기를 하는, 그럼 이것이 삼국사 46권에만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개우평진지배도 있고 동국통감부터 동사강목까지는 이게 헌광조에 반드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선시절에 삼국사를 안 보고 동국통감을 보든 동통한제강을 보든 삼국사전을 보든 동사강목을 보든 이걸 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도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어. 이 기록이 그대로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여기서 고구려 백제 신라는 분명히 유엔제는 5월 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글귀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기록은 이제 우리만 가지고 있느냐? 이 기록을 입증할 다른 기록이 없느냐 했을 때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요건 지금 남제서 권 58이라는 남제서에 있는 동의 기록입니다. 고구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운데 부분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유일하게 25사에서는 이 가운데 부분에 지어진 부분이 아마 이 부분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가 백제고 그리고 가라고 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이 고구려가 있다는 이 부분이 지금 지도로 보면 영평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백제 지역에서 광양, 안국, 대방, 청하, 성양, 광릉이 백제 땅이라고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유엔제는 유, 연, 제, 노, 오, 월에 있다는 삼국사의 권 46 최초의 기록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남제서 58권 지역에 백제가 패망하고 둔 5도덕부 중에 동명과 덕안이 있습니다. 그것도 동명과 덕안의 서쪽에는 기자가 살던 기, 그러니까 주나라와 조선의 경계에 있던 조선 땅 기가 서화라는 명칭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화에 있는 지역에는 항성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 항성을 구당서, 신당서, 삼국사에서는 말하자면 당나라하고 교역하는 지점이다. 길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당자가 없습니다. 근데 당자가 구당서와 신당서가 다릅니다. 그건 뭐냐? 당자가 원래 당나라 당자를 써야 되는데 당나라로 가는 길목이니까 당나라 당자를 써야 되는데 그걸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다른 당자로 바꿨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기자가 살던 땅에 항성이 뭡니까? 길목이라는 뜻이에요. 길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화 항성 동쪽에 동명과 덕안인데 이 두 개의 지명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지금 남제에서 지역이 아닌 부분에 있는 도덕부예요. 백제가 패망하고 둔 도덕부니까 이건 뭐냐? 의자왕 때 진출한 지역에 두었던 도덕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고구려 백제가 전성할 때, 강성할 때라고 했는데 바로 의자왕 때에 그만치 확장됐다. 그걸 지금 이 지도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평안도 평양은 고구려 평양으로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사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해주의 동쪽은 신라고 서남쪽에 평양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황해도 해주를 보면 바다 속에 평양에서 있으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고구려 장성상에 해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주 밑에는 광령과 길림이라는 두 개의 지명은 만주에서 백제 땅이라는 걸 증명하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광령과 해주가 장성은 남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를 나타내는 두 개의 지명이 장성은 남북에 있는데, 그 해주의 서남 쪽에 평양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서남 쪽으로 쭉 가보면은 평양성은 아니고 동황성은 있어요. 현재 중화민국 지도에 성도입니다. 이거 안평시편을 보면은 동황성이라는 지명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우리 지금 평안도 평양은 뭐냐? 거기에 성벽각자에서 발견된 글문이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한성이라는 각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성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한성은 32년부터 502년까지 고구려 가한 지역이었을 때 고구려 대왕이 와서 있었던 그런 별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지금 동황성이 있는 지역에 동명과 덕안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동명과 덕안이 있는 지역에 동황성이 있고, 백제 웅진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태산 서쪽에 있습니다. 이건 삼국사와 구당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웅진지동에 태산이 있다. 그리고 지금 팔공산이 있는 항성어 동쪽에 팔공산이 있는 지역에 경주라는 지명이 1660년까지 있었다고 고지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동황성이고, 여기 동황성이고, 여기 안평. 그런데 우리는 김유 시인이 조선 팔도에서 전쟁을 한 걸로 우리가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김유 시인의 전쟁짐이 남제에서 권역에서만 발견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것도 백제와 당나라와 전쟁, 주나라와 조선의 경계 동쪽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와 한나라,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 지명이 전부 다 동황성을 위주로 한 그 지역에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산서성에 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당나라를 폐망하고 송나라에서 그린 우적도에도 요는 나옵니다. 그 요가 왜 등장하게 되느냐? 당태종이 고구려의 요동성을 함락하고 요주로 바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전성이니까 남겼겠죠. 지금 이렇게요. 이게 동황성이고 해주의 서남쪽이에요. 해주의 서남쪽에 평양성이 있다고 하는데 평양성이 아니고 동황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동황성 밑에는 백제 폐망하고 둔 도덕보 동명과 덕안이 있어요. 그게 서화와 항성 동쪽에 있다. 그 지역에는 지금도 고구려의 백제가 폐망할 때의 지명들이 지금도 존재를 한다. 우리나라는 단 한 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있더라 이거. 자, 우리는 그 위치를 지금까지 오게 왔습니다만은
지금 분명히, 여기가 태산입니다. 삼국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산인데 태산 태산 동쪽에 동쪽에 지금 여기 웅진 동쪽에는 지라성과 윤성과 그리고 요게 태산과 청성. 사정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박산이라고 하는 그런데 지역인데 이 두 기록을 예, 남재선 아수성, 58권 이 지옥과 태산은 서쪽에 우리나라에 대입해 봤을 때 제노 지역에는 그 서쪽에 즉 황산, 삼국사의 권 황산 46는 제노 지역에는 훈수가 바로 당나라 군사를 이게 지금 막는 산동성 지역 태산이 있는 지역인데 지명. 태산이 대산입니다. 그리고 원래 대산이라고 청나라는 하면 대산이라고 하고 태산이라고 그리고 한 것입니다. 황산과 태산 그러니까 이 태산의 서쪽에는 황산이 있습니다. 백나라는 이거는 이 지도는 있습니다. 중화민국 국방부에서 발행한 지도인데 노래도 태산 서쪽에 황산이 있고 그런데 이 백마에 있습니다. 서남 쪽에 청하가 있습니다. 바로 요건 남조선에 나오는 백제지대이고 그 남쪽에 또 평원은 평안이라는 흥수가 당나라 군사를 그리고 막는 우리 지금까지 공주를 웅진이라고 황산과 태산 밑에 백마가 이 태산을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우리는 백마가 태산 서쪽에 이제 표현을 하고 분명히 있죠. 웅진을 찾아야 됩니다. 그 남쪽에 이제 서남 쪽에 동명이와 그리고 덕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웅진 동쪽에 대산이 태산일 것 같으면은 지라성과 사정성도 있지 않느냐? 찾아보니까 지라성은 이게 훈이었습니다. 그럼 음은 뭐냐? 비장, 지라비, 비장입니다. 근데 이 비와 음이 같은 비성이 태산의 동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웅진의 동남쪽이 되겠죠. 그리고 사정이 뭐냐? 사정한다. 그걸 우리말로 사정한다면 한자로 한음으로 하면 청한다. 청. 그러니까 청과 음이 같은 청을 찾아서 보니까 태산 동북쪽에 청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성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 박성이 혹시 태산 동쪽에는 박산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까지 우리가 공주가 웅진이라고 우겨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웅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웅진이 아니라 백제의 수도는 고마성입니다. 북사에서는 고마성입니다. 웅진은 고마성으로 가는 나루터이고 고마성이 수도라고 봐야 될 겁니다. 북사에서는 고마성이라고 하는데 고마는 이게 또 훈이에요. 고마는 음은 웅입니다. 고마웅, 곰웅. 그럼 곰웅은 다시 곰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의미 같은. 곰비가 의미 같은 비성이 태산과 황산 사이에 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비성 어디엔가 백제의 고마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서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근데 구체적인 신라가 기록은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유엔전 5월 지역에 요게 우리 백제 지금 신라가 만들어진 있다 하더라도 요 장성을 쌓았다는 우리나라 것이 이 땅에는 신라가 있다는 것이 삼국사이고 631년에 쌓았다는 게 삼국사입니다. 지금 요 장성상에 근데 우리는 그 길이와 하나로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땅에 있던 신라가 그 우리 쪽이 것이 신라다라는 것이 많이 많이 보이고 보이고 이남만 통치했다라고 지금 아니요 청나라까지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 광명어 북쪽에 해주가 있는데 요 청나라에서 해주에서
뭐예요? 장성까지는 광년과 120이다. 길림 동쪽. 그러니까 그 동쪽은 길림 신라다 해서 신라다. 여기가 신라라는 얘기를 신라가 청나라에서 했어. 고구리는 근데 서쪽에 있다. 요사에서는 바로 요 해주 동쪽이 신라다. 요사에 의해서 그리고 요사랑 만주를 만주리 삼주에 고구리가 있다.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주가 그리고 삼국시에서는 이 장성을 요 여기에서 이 성령 장성을 쌓는 쪽으로 것을 장성을 연계성으로 장성이 쌓아서 이 장성이 장성은 이중장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아 있습니다. 고리 때 한번 쌓고 고래 철 때 한번 장성 쌓아서 이중장성이라고 이중장성이라고 고래 철성에서부터 송량에서 동북으로 쌓았다라고 그래서 동쪽으로 신라를 이어서 쌓았다라고 고리고도 얘기했는데 만주를 창치했다 그런 얘기가 길쭉된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성은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만주를 신라가 다스렸다는 기록이 삼국사야 요사 만주 원료에 있습니다만은 이때도 유엔제노 5월에는 신라 고구려 백제 외가 있다라는 것을 사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외가 있다. 그리고 우리 이쪽에는 신라가 이 두 개의 신라가 있다는 것이 삼국사에 나오고 삼국유사에 나오는데 해신을 촬영하던 팀이 이집트 박물관에 가서 신라가 두 개의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라 두 개를 인정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구려는 남대서 58지역에서 패망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자꾸 이 지도가 송나라 그러니까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에서 그려진 지명을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지도입니다. 송나라 때 지도인데 여기에 요가 있습니다. 요 위에는 태원이 있고 태원은 49년도에 고구리가 북평해안 상국 태원까지 평정을 이루고 북평이 태원 북동북에 오대산 옆에 붙어 있습니다. 오대 북평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 요의 서쪽에는 진이라고 있는데 이게 진평 2군의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외가 일본 열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는 이 회계에서 주에 그리고 요 남월 지역에 있다는 것이 삼국지하고 후한서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외는 우리는 우리하고 종자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마한 50국 중에 비미국과 군호국이 외가 된다는 기록이 바로 삼국지 한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요가 이 요동성을 함락해서 요주로 바꿨다라는 것이 신무당서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는 고구려의 요동성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태원, 요 부평, 그리고 의양상고 이곳이 이제 우리가 고구려가 평정을 했는데 고구려 말에 이 지역에서 영도성이 지금 북경에 있는 게 나옵니다. 은산도 거기 지역에서 나오고 고대인선도 여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고구려가 패망할 때 지명이 모두 다 동황성 북쪽에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 이 국경을 여러 군데서 침범함으로 해서 고구려가 패망했다는 얘기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8달러를 넘어 북평해안 상국 태원을 49년에 고구려가 평정했는데 그걸 가지지 못하고 당나라한테 뺏겼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국경이 이 침략할 수 있는 당나라가 침략할 수 있는 국경이 넓어지고 그걸 방어를 못해서 고구려가 패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고구려가
조선 팔도에서 패망한 걸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서에서는 남조에서 권 58지역에서 패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국사의 권 46에서도 유엔제는 5월지역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고 거기서 패망했다는 걸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년이 이 유엔제는 5월을 감췄습니다. 3화만 얘기하고 5줄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걸 아무도 확인도 검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삼국사 50권과 동의전을 유엔제는 5월과 조선 팔도에 각각 대입해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삼국사와 동의전의 공통부분도 대입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공통부분은 유엔제는 5월 지역에 있고 비공통부분으로 이 땅의 역사를 얘기할 수 있는데 신구당서에서 삼국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고구리가 가한 지역을 말하자면 가지고 있는 연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구리 시대에는 아시아가 공이 고구려 땅이었다. 그러니까 고구리 가한 지역이 간지역, 즉 흥거리나 터키까지 고구려 한반도 마리칸 지역까지 고구려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고구려가 패망한 것이 유엔제는 5월 지역이라는 걸 인식하시고 역사를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리 이전을 나타내는 삼국사와 동의전을 배제하고 고리 이전 역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고리 이전을 나타내는 삼국사와 동의전에서는 우리 조상들은 유라시아를 넘나드는 대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고 경영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련이 삼국유산을 만들면서 배제를 했습니다. 동의전과 삼국사에 있는 것을 조선 팔도에 맞췄고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사 연구초에서 맞추는 방법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삼국사와 동의전을 재현해가지고 정립해가지고 그걸 표준 원기처럼 사용해서 고리 이전의 역사를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